이거부터 나갈게.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그 틀을 이해하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거 하나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의 모든 함수는 이와 같은 절차로 하라라는 의미에서 그거를 익숙하게 해. 왜 니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은 노래 가사 외우고 노래 여러 번 들어야지 노래 가사를 알아야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할 거 아니야. 똑같아. 노래 가사처럼 이게 외워져 있어야, 틀이 외워져 있어야지 보자마자 풀지. 고등학교 수학은 시험지를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러면은 걔는 절대 내신이 안 나와. 그냥 고개 숙이고 시작 대입 정리 대입 정리 하다가 문제 딱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체크 그냥 넘어가. 읽지도 말고 넘어가. 뭐 뭔가가 그 틀 안에서 있어야지 시간 안에 내가 다 풀어볼 수 있는 경험이 생기는 거야. 자, 여기는 이제 기본 이론은 유형 15번까지 나간 거야. 그 유형 15번까지 나간 거에 지난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서 했던 복습은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데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연산이 더 편리하더라라는 말을 했던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유리함수라는 것 자체가 여기는 내부의 영역의 내부에 포함된 자연수의 점의 개수라고 하는 이런 유형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계속 나오거든, 과정에서도. 그럼 그 틀은 똑같아. 단지 여기 그래프가 유리함수냐 무리함수냐 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 틀에 관한, 이 유형에 관한 부분을 하는 건데, 자, 내부라고 영역의 내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여기 괄호를 치고 경계선을 포함이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어. 선도, 경계선도 개수를 세라는 뜻이거나, 얘는 경계선의 포함이 아니니까 내부라고 했으니까 경계선은 안 들어갑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자연수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정수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 정수가 되면 X축, Y축은 여기가 1이면 이 점의 좌표는 1,0이니까 Y좌표가 0은 자연수가 아니지. 근데 정수라고 나오면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내부라는 영역과 경계선을 포함하는 거랑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여기가 점의 좌표가 자연수로만 된 거랑 정수로 된 거랑의 문제가 나오는 거겠지. 그 틀에서 요게 고등학교 2학년 1년 내내 배우는 함수에서 그 함수 그래프만 바뀌면서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말해.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왜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근데 별 내용은 아니야. 일단 얘를 그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니까 그릴 거 아니야? 되게 단순해. 이게 뭐예요? 말만 거창했지 별거 아니었네요 라고 하면 걔는 성공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4,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야, 맞지? 여기가 4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정리를 한 식이니까 제가 분자가 플러스니까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거야, 맞지? 그럴 때 좌표가 자연수나 정수라고 나오면 적자점이라고 하는 이 다소판을 그리면 되게 편해. 이게 끝이야. 뭐예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1, 2, 3, 4, 5 1, 2, 3, 4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x에 0을 넣어. 그럼 저기는 뭐가 돼? 4분의 15. 3과 4분의 3 아니냐? 네. 맞아, 틀려. 그럼 걔는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지. 요즘 되지 않냐? 이해돼? x에 1을 넣어. 3과 3분의 2인지. 맞아, 틀려? 그럼 걔도 이렇게 되겠지. 맞지? 네. x에 2를 넣으면 3과 2분의 1이지. 그럼 걔도 여기에 절반쯤 되겠지? 3과 4 사이 절반쯤 되겠지?
x에 3을 넣으면 뭐야? 3. 그럼 여기겠네? 그럼 x에 y에 0을 넣으면 얘 점근선이 여기 지나지 않겠니? 이 점근선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그냥 이렇게 그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x축은 여기지. x축은 여기지. 맞아 틀려? 네. y축은 여기지. 그래프는 여기지. 이거의 내부지. 내부의 x좌표, y좌표의 좌표가 자연수인 것. 여기, 여기, 여기. 얘는 내부가 아니지. 3,3은. 이렇게 세는 거를 말하는 거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경계선을 포함이라고 하면 3,3. 여기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저기가 정수로 바뀌면 여기도 포함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 나가는 거를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의 이 문제를 똑같이 이렇게 여기 봐봐라. 이제 요거는 풀진 않을 거고 이게 터프라고 나온 거. 여기는 똑같잖아. x좌표, y좌표가 정수인 거지. 맞지? 근데 여기만 저 방금 전에는 저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이걸 보고 얘가 뭐야? 이거의 대칭이지. 그럼 이거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을 뜻하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얘 점을 지나 안 지나?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가 다 숫자로 바뀌면 방금 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로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미지수 한 번 더 풀으라고 하니까 난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시험 때 이걸 혼자 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쟤를 풀면서 시작하는 순간 배우기는 배웠어. x 플러스 c에 a에 x 플러스 c에 뭐야 마이너스 ac에 플러스 b를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c분의 마이너스 ac 플러스 b 플러스 a가 돼서 이거를 보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c, y는 a여서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c, a인데 걔가 여기에 대칭이니까 여기가 2,2고 막 이렇게 풀게 돼. 근데 이것도 내가 하면 이렇게 풀어도 손이 빠르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점근선의 교점을 모르는 애가 저 식을 보자마자 시작 이렇게 정리할까? 그러지는 못하겠지. 내가 질문 하나 던집시다. 뭐뭐의 대칭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x축 대칭인 함수 fx에 대하여 시험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고3 때까지 써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뭘 가지고 문제를 풀까? 아니 이것만 하긴 그래서 그냥 나왔길래 내가 니네한테 수학의 실력을 높여주려고 좀 얘기를 하는 거야. x축 대칭에 대하여라고 나왔어. fx는 아니야. f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줘. 왜? 여기가 2,1만 기억하라고 했지. 도형의 이동에서 2,1을 x축의 대칭 이동하면 2, 마이너스 2라니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점으로 했지. 근데 이것만 기억하라고 해서 고3 때까지 배우는 모든 함수의 대칭 이동은 이거를 하는데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은 다 동일하니까 점을 기억하면 되고 평행 이동은 점은 그대로 옮겨가는 건데
도형은 함수는 평행 이동을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자리가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부호가 반대입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보고 이 그래프가 y는 fx라면 이 점의 관계를 보고 x축에 대칭 이동했더니 x 값은 안 변하고 y 값의 부호만 변했으니까 x 값은 안 변하고 y 값의 부호만 변하니까 마이너스 y는 근데 얘도 함수니까 y는 이라고 정리하면 그럼 여기 y랑 여기 y랑 얘네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건 이렇게 놓고 푸는 거고 이렇게 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fx가 나온 식을 마이너스 fx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면 계속 는이 성립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다음 y축의 대칭인 함수 이렇게 나오면 2,1로 1로 갈 거 아니야.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니까 x 값이 부호가 변한 거지. y 값의 부호는 안 변하고. 그럼 x 값의 부호는 변하고 y 값의 부호는 안 변했으니까 뭐라고 적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적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시험지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y축의 대칭인 함수의 표현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말을 두고 어떤 힌트가 f1은 2라는 힌트가 나왔어. 이거를 주고 나왔어. 얘가 나왔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f-1도 2라는 힌트가 하나 더 늘어난 거야. 요거 하나만 있었다라면 미지수를 하나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통해서 얘까지 나왔다라면 얘까지 나온 거가 되니까 우리는 미지수를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생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마무리. 원점 대칭인 함수다.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하면 그럼 무슨 말이야? x, y 부호가 다 바뀌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지. 정리하면 y는 그래서 원점 대칭이 되면 fx랑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이렇게 시험지에 나올 수도 있고 얘가 1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통째로 1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와도 얘네를 보면 아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 f1이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여기 x값 y값이지. 부호 이 힌트가 주어지고 얘네 중에 하나가 나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힌트 얘네 둘을 추가적으로 힌트를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였어. 맞지? 그때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고3 때 미적분을 배울 때 미분을 배울 때 하는 건데 얘는 무조건 성립이야. 무슨 말이야? 이 관계 즉 원점 대칭인 함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 0,0을 지나. 그러니까 이 말 안에 얘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외워졌지. 그럼 시작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는 게 이제 미분의 첫 스타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런 관계들을 알면 남들은 3차 함수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면서 미지수를 4개를 놓고 풀 거를 미지수를 2개만 놓고 푸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난이도가 체감하는 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겠지. ABCD 4개를 미지수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짜증부터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칭이라는 말이 나왔길래 한마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는. 자, 유형이 바뀌었대.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이렇게 됐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y는 x분의 k가 있어. 맞지? 그럼 얘 점근선의 교점은
0,0인데 얘네들을 보면 평행 이동하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2,-3이 됐다라는 거지. 그 말은 평행 이동의 관계에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 함수식은 어떻게 변해? 이렇게 바뀌겠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를 바라보면 미지수가 k 하나가 남지.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저기 첫째 줄 끝에 보면 얘가 0,-6을 지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입해야 돼. 대입하면 k가 나와 안 나와? 그럼 이 함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 함수 그리면 되지. 그때 몇 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를 하려면 가장 자세하게 y절편을 표시하세요. 이런 말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얘를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6은 이렇게 된 거 아니? 우리 일로 넘어가고 얘 일로 넘어오면 2분의 k는 3이니까 k는 6이 됐으니까 우린 여기를 6으로 바꾸면 되지. 맞아요? 그 다음에 x축 y축 그린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이 2, 여기 아니니? 그럼 점근선은 여기를 십자가로 그리면 점근선이 됐지. 그 다음에 정리한 분자가 플러스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리겠지. 그럼 얘는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리함수, 다음 주에 배우는 무리함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모든 함수 통틀어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그래프를 가장 자세하게 그려봐야 되는데 그 기준은 y절편입니다. 그 말은 x에 0을 넣은 y 값을 구해보면 됩니다. 이런 말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가 합성함수, 역함수부터 시작해서 최대값, 최소값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깨우치면 무리함수는 선생님,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보다 시간이 덜 걸렸는데요. 더 자세하고 더 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웠더니 선생님 이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과정의 함수는요 처음 배우는 것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했던 마플 시너지의 그 틀 그대로 문제집이 문제를 똑같이 내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느낀다라면 한결 수학의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선생님이 희망하는 거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지. 요거 하나 더 복습합시다. 이렇게 갑니다. 제 딱 보는 순간 점근선의 교점은 -2지만 제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분자를 모르지. 그러니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정확하게 식이 정리가 되어야겠지. 맞죠? 식을 정리하는 것. y는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됐겠지. 맞지? 그러니까 집중만 하고 차분히만 써도 엄청 빨리 푸는 거랑 같아.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겠지. 점근선의 교점은 1, -2겠지. 근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해봐야지. 그럼 원래 다 해보는 거 1번 E-K가 플러스일 때 2번 E-K가 0일 때 3번 E-K가 마이너스일 때를 다 해보는데 얘가 만약에 0이라면 K가 2지. 여기가 0인 거지. 여기가 0이면 얘는 뭐 그리는 거야? y는 -2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리는 거지. 맞지? 그럼 얘는 일단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으니까
탈락. 결국에는 여기를 하는 건 0도 해보는 거야 사실은. 김주원, 너 요즘에 계속이야. 내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롯데월드 가서 뭐라 그랬어? 학원 와라고 말 안 했어. 여기 물론 학원에 온 한영중학교 학생도 있지만 수업 들은 학생도 있지만 저 오늘 놀아서 못 가요 해서 나오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거라라고 했어. 열심히 놀아 최선을 다했어. 그럼 와서 여기서는 집중해서 해야지. 너 최근 들어서 계속이야. K가 E-K가 플러스지. 맞아 틀려?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지. 맞아 틀려? 그럼 또 얘 지나 안 지나? 안 지나니까 얘도 탈락. 결국에는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고3 때까지 난이도가 있다라는 문제들은 전부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외워서 한 번에 답이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려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이렇게 돼야겠지. 맞아 틀려? 여기를 지나면 이 사분면 안 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y절편이 어떻게 돼? 플러스여야겠지. 그럼 여기에서 나온 건 뭐야? K가 2보다 큰 거고 x에 0을 넣을 때는 원래 거에 넣으면 편하네. 원래 거에 넣으면 y절편을 구할 때 x에 0 넣지 않냐? 그럼 어떻게 돼? K-4가 0보다 크니까 K는 4보다 크지. K가 4보다 큰 거랑 K가 2보다 큰 거랑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쟤도 만족을 해야 되지. 그럼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면 수직선을 그려서 K축이지. K에 관한 거니까 X가 2보다 큰 거랑 X가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공통인 부분이니까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의 문제, 이런 식의 1번 이런 경우, 2번 이런 경우, 3번 이런 경우 하는 건 고3 내내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인 거야.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연산 위주로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저게 안 돼. 저게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죽었다 깨나도 20% 안에 성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 고등학교 와서는. 그 말인즉슨 수학 성적을 가지고 합쳐서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써먹지는 못하는 실력을 갖췄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길러나가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유성이가 바뀌었대. 자,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여기가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지. 모든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유리함수에서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 y는 k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 미지수가 하나 생겼지. 이걸 해결하라고 분명히 문제에서 점 하나를 주어줘. 요 점은 0,2를 지나지 이 그래프가. 그럼 x에 0, y에 2 이렇게 됐겠지. 그럼 k는 뭐가 나와? 2? k가 2가 나오면 돼 안 돼? 그럼 여기를 지우고 k는 2라고 썼어. 그럼 우리는 a, b, 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됩니까? 다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갈게.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유리함수의 모든 연산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푸는, 만약에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고등학교 수학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는 사람일 거야. 그냥 풀이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다 필요 없어. 풀이는 책을 팔기 위해서 타이핑을 쳐서 혼자서 보고도 이해하라고 만든 거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모든 수학을 풀이대로만 풀지는 않아. 자, 얘를 딱 봤어. 제 A, B, C를 구해야 돼. 맞지? 근데 우리는 여기를 보면 점근선의 교점 1,2를 보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 이렇게
있으면 여기 미지수 하나 해결하라고 분명히 점 하나를 주어지겠지. 그럼 x에 2를 넣고 y에 0을 넣으면 이렇게 됐으니까 k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왔지. 맞아 틀려?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를 통분하면 돼. 통분하면 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그럼 얘네 통분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 맞죠? 그냥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당연히 선생님이 마플 시너지 고등수학 공부하는 거 중에서 여기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시간이 제일 조금 걸리던데요. 숙제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야 된다. 맨 후반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후반부에 있는 이론이니까 어려워요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A, B, C가 나와. 설명됐습니까? 빠르진 않지? 이제 유형이 또 바뀌었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래프 배울 때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를 제외한 실수 전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래프 설명했던 거 있지. 그 안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야. 자, 일단 쟤를 딱 보는 순간 정리를 해보자. y는 x 플러스 2분의 2의 x 플러스 2 그러면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지.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2가 되지 않았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분자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랑 이렇게지. 그럼 가장 자세하게 그리려면 몇 사분면을 지난지 그리면 y절편을 표시하면 되지. 그럼 x에 0을 넣을 때 여기다 넣지 말고 저기다 넣는 게 편하대. x에 0을 넣으면 2분의 2니까 1이니까 요 점을 지나 안 지나?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 1을 지나니까. 그럼 얘네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맞아요? 그럼 저기에 치역이 2분의 3보다 작고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 여기가 2지. 그럼 4는 여기 있지 않겠니?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기보다 커야 된다면 치역이. 그럼 그래프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니? 그 말인 즉슨 x값이 여기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 y가 4를 넣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곱해 안 곱해? 그러면 2x 플러스 2는 4x 플러스 8이지. 그럼 얘네는 x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점근선 얘랑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얘가 지금 요 범위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되겠지. 여기서 요만큼.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은 거 2분의 3이 여기 있지 않냐? 맞아 틀려? 2분의 3보다 작은 건 요만큼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요때 x값을 구해서 어떻게 써?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저기다 또 여기에다가 2분의 3 이렇게 해서 x값 구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이지. 설명이 됩니까? 계속 그 그림 그리는 거 안에 그냥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유형이 바뀌었대.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하지. 전체적인 거를 다. 그런데 새로 배우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보자. 얘 정리 안 됐지? 갑니다.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엄청 빨리 는다.
니네가 푼 거를 듣고 내가 적어야 돼. 내가 푼 거를 내 걸 듣고 있으면 안 돼. 맞아요? 이렇게 됐지. 그럼 얘네는 그림을 그리면 점근선의 교점 2, 2가 되고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분자가 플러스니까 이렇게랑 이렇게인데 여기는 y절편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그럼 저기에다 x에 0을 넣으면 0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0,0을 지나겠지. 설명이 됩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보고 읽으라는 거야. 정의역은 저기를 보고 그림을 보고 x는 2를 제외한 실수 전체지. 치역은 y는 2를 제외한 실수 전체지. 그럼 이걸 보고 점근선은 x는 2, y는 2 이걸 보고 점근선의 교점은 2,2 뭐 이런 말로도 다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겠지. 얘를 평행 이동하면 그럼 무슨 말? 평행 이동해서 일치한다라는 거 정리했을 때 분자가 같으면 평행 이동하면 포개어집니다라는 말이었어. 맞죠? 네. 그 다음에 3에서 6까지. 그럼 이 그래프를 3에서 6까지만 그리래. 여기가 2니까 3은 여기 있고 6은 여기 있겠지. 맞아? 틀려? 그럼 실제 요만큼만 그려서 x에 3을 넣으면 최대값. 맞아요? x에 6을 넣으면 최소값 실제로 구해봐서 저 값과 같은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4번 이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y절편을 표시해서 알았고 맞죠? 얘는 1,2의 대칭이네. 그럼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 2,2니까 5번은 2,2의 대칭이 되어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갑니다.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쓰자. 제 정리 불러. y는 3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5. 다시 정리.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맞습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2,3. 분자는 플러스 맞아요? y절편 x에 0을 넣으면 2분의 5 여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지. 그럼 우리 여기 그림을 쳐다보고 1번 얘를 보고 x는 2를 제외한 실수 전체 치역 y는 3을 제외한 실수 전체 맞아요? 여기가 이거의 대칭이지. 2번 문제를 할 때 어떻게 y는 x 플러스 이렇게 하고 얘가 여기에 있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 안 지나? 그럼 x에 2, y에 3을 넣으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칭이지. 그럼 여기가 2,3이니까 여기는 5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지. 어떻게? 연습을 시키려고 저렇게 한 거지. 여기다가 2,3, 2,3 는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맞죠? 얘는 또 저 범위에서 3에서 5 사이면 여기가 2니까 3에서 5 사이면 또 여기 아니야? x에 3을 넣으면 최대값, x에 5를 넣으면 최소값 해보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네. 그럼 얘는 정리된 게 뭐야? 분자가 1인데 얘는 분자가 3이면 평행 이동해도 포개어지지가 않는 거지. 그러면 분자가 1과 3의 관계는 어떤 관계니?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이런 관계라고 말을 했어. 맞지? 마이너스는 x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관계. 즉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한 거지. 몇 사분면을 지나냐? 너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했어. 맞아요?
우리는 이 준비 운동을 계속 해오면서 진도를 나가니까 이게 이런 속도로 나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규반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부분을 나가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런 속도는 일반적인 이 강동구에서 고등학교 정규반이라고 일반적인 반에 진도를 나가는 반의 속도보다는 최소한 3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그거를 진도를 나가는 게 주가 된 게 아니라 뭐야? 점근선의 교점을 활용하고 막 식을 정리하고 이런 거를 계속 능력을 보고 연습하다 보니 빨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는 속도 자체는 내가 말을 안 끊기고 이어서 계속 해서 그렇지 말을 빨리 하진 않더라도 지금 끊기지 않고 하니까 이 속도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무지하게 빠른 속도야. 그리고 시작 수업을 끝났을 때 보면 뭐야? 얼마 안 나간 것 같은데 진도 연락에 많이 나갔네. 뭐 이런 체감이 되는 거야. 자, 해석 갑니다. 김주호 읽어봐. 민수 읽어봐. 진영이 읽어봐. A는 지용이 읽어봐. 집합 A는 X, Y가 Y는 X분의 2X 마이너스 우리는 읽지도 못해. 너 읽지도 못해. 집합 A는 x, y 바 y는 x분의 2x 마이너스 4라고 읽었어. 집합의 조건 제시법을 읽었어. 근데 조건 제시법은 고3 내내 함수 그래프를 난이도를 올릴 때 사용을 해서 집합에서 조건 제시법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했어. 해석해봐. 집합 A의 원소는 x, y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쳐. 그래서 집합 기호랑 바 사이에 있는 여기가 원소라고 했어.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는 x, y야. 근데 여기는 어떤 표현이야? 점에 대한 표현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원소에 관한 설명이 바 다음에 나오는 거지. 바 다음에 나온 얘가 뭐야? 유리함수 아니니? 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는 이 유리함수 위의 점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다음, 집합 B의 원소는 y는 a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위의 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이 함수랑 이 함수의 원소가 공통인 게 없다는 얘기지. 네. 그 말은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쓴 거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뭐야? 우리가 지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썼으면 되게 쉬운 문제야.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체감하는 게 해석이 되고 나면은 별 난이도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릴 수 있어. 맞죠? 그럼 쟤를 A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y는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 점근선의 교점은 0,2가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얘를 보려면 시작하는 순간 A 값에 관계없이 0,2를 지난다라는 말을 알아야겠지. 직선의 방정식을.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러고 이걸 모르면 고등학교 1학년에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다시 하고 와야 돼. y는 mx 플러스 m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m은 뭐야?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m 값을 구하라는 말은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이지.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얘를 보는 순간 x랑 y를 제외한 다른 문자가 나온다라면 그 문자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m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나머지 정리에서의 항등식의 표현이었어. 그래서 여기를 보면 m 값이 있는 것과 m 값이 없는 걸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가 돼서 항등식은 0m은 0이라고 푸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야? 얘는 이 점을 지나 기울기에 상관없이 이렇듯이 우리는 얘를 보면 0,2를 지난다. 이거 어떻게 A가 있는 것과 A가 없는 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얘 y절편이 2는 안 바뀌지. 그 말은 A 기울기에 상관없이 얘를 지나지. 뭐야? 요 점을 꼭 지난다라는 거지. 맞아 틀려? 얘가 이렇게 되면 얘랑 얘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교점이 생기지 않겠지. 얘가 이렇게 되면 얘 기울기가 0이라고 하고 이 기울기는 플러스라고 하지 않니? 이렇게 돼도 안 만나지. 여기가 점근선에 해당하니까. 얘가 막 이 점을 지나서 마이너스면 무조건 만나 안 만나? 맞아요. 만나니까 얘는 A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 바뀌었어. 여기를 N A 교집합 B가 이렇게 나왔다. 이건 무슨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교점이 두 개라는 거지. 그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교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A는 0보다 그러니까 결국엔 해석의 문제 아니냐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또 이렇게 나왔어. 이거의 그래프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나지. 바뀌겠지.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뭐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다 풀 수 있어야 되지. 쟤를 바라보면 정리 y는 x 플러스 1분의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6 y는 x 플러스 1 4 플러스 2 이렇게 맞죠? 그럼 얘는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분자가 플러스지? 네. 그럼 얘네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얘가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여기서 접하거나 여기서 접하겠지. 접할 때 여기가 y절편에 해당하는 k값 아니냐라는 말이지. 그럼 눈으로 확인해도 k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k값의 합이라고 나왔겠지. 그럼 접하는 거지. 그럼 접하면 어떻게? y는 같다. 접하면 중분 이 말 알지? 그래서 y는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x자로 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이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전부 다 1로 넘기는 게 편하겠지.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k 3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k 이렇게 됐지. 하나 정리가 됐지. 접해야 된다라는 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그림으로도 확인을 했지. 그러니까 얘 방정식으로 말하면 중분이 돼야겠지.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 k가 0 하면 여기가 뭐가 나와?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럼 K 값은 두 개가 나오겠지. 그 두 개를 모르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K 값의 합이라고 나왔지. 그럼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풀면 근해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설명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만나지 않지. 만나지 않으면 범위가 나오니까 개수라고 나오는 거고, 접하면 판별식이 0이 나오니까 그 값을 구하거나 그 값의 합이라고 말할 거야. 분명히 그런 종류가 있을 거야. 분명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건 아닌 거고, 그냥 거기서 난이도를 올리면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럼 이제 내가 그냥 한번 여기서 읽어줄게. 한번 봐봐.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이거 정확하게 그릴 줄 알잖아, 맞지? 그러면 얘 그림이 만약에야 대강 그려서 저 점근의 교점이 뭐냐? 1,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분자가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대강 그려본 거야.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어쩌고 나왔지. 이제 이 그래프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얘는 이미 그릴 줄 알잖아, 대강이라고. 그럼 얘의 기본형이 y는 절대값 x겠지. 그럼 얘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V자 그리는 거지. 얘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k가 0이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지. k가 플러스면 한 점에서 만나지. 위로 내려야겠네. 맞아? 틀려? 이렇게 내려서 k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세 점에서 만나지. 좀 더 올려서 여기서 여기가 접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접하는 거 하나 여기서 하나 이래야 두 점이 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가 접하는 거지. 여기랑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지. 저기서 절대값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y는 얘랑 쟤랑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는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은데 절대값을 써서 이렇게 내릴 문제가 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해. 다음 시간에 뭐 그런 것들은 다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시작돼? 역함수가 시작돼. 역함수를 하고 합성함수를 배운 다음에 끝나, 이 책이. 그러고 나면 무리함수를 배우겠어. 무리함수를 배우고 나면 또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를 한 거보다 한 절반 정도만 해도 더 자세하게 진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할만하지?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한 3, 40분 정도만 정리하고 끝낼게. 휴식.